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 UBS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 건축공학과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작품 전시회는 예비 졸업생들의 작품 총 25점이 전시됐으며 작품들은 총 2개의 전시관으로 나뉘어 1전시관은 건축공학과, 2전시관은 건축학과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건축학, 라오스, 법원, 영화의 거리, 총 4가지의 주제로 이루어진 이번 전시회는 예비 졸업생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느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총학생회에서 주최한 교재백화점이 9월 7일부터 11일까지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새학기를 맞이하여 교재를 구매하는 학우들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하지 않는 교재를 정리하자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재백화점에서는 전공과 교양 등을 포함해서 120여 권의 도서가 판매 목록에 올랐습니다. 한편 도서의 판매 가격은 정가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는 규칙에 따라 가격이 3,000원에서 18,000원 안의 한도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이상으로 UBS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윤인수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12분입니다. UBS. 나의 꿈을 향해 날아가겠어. 희망찬 미래로 달려가겠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내 꿈을 이뤄주는 곳 전북대학교. UBS 오피니언 시간입니다. UBS 오피니언 첫 번째입니다. 담배값이 인상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거의 2배가량 가격이 뛴 담배는 대부분이 세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대학교를 거닐다 보면 구석에서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계속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 간의 갈등, 과연 언제까지 이어져야 할까요? 2배가량 가격이 뛴 담배로 더 걷어들인 세금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진정 국가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과 권리를 주고자 한다면 흡연자들의 세금은 흡연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학 내뿐만 아니라 거리 내에서도 흡연자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흡연 부스를 증축하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 두 번째입니다. 남북관계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 마치 연속극의 재방송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연은 북한이고 조연은 남한이고 위기를 고조시킨 것도 북한이고 대화를 먼저 제안하고 합의를 주도한 것도 북한입니다. 2013년 3월 전쟁 위기가 조성되고 개성공단의 문을 닫았다가 겨우 수습된 6개월의 과정도 2014년 2월의 고위급 회담도 최근의 남북 합의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똑같은 입장이 반복된다면 대화 국면은 계속해서 북한이 원하는 만큼만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한 쪽도 반복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하다간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은 손쉽게 벼랑 끝 전술로 돌아설 수가 있기에 더 답답한 심정이죠. 남한도 마음만 먹으면 대화 국면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전술적으로 얼마든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지만 작전 통제권이 없는 한국군의 군사적 대응이 제한적이고 미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기에 북한은 위기가 전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강구하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비소통적입니다.
그 이유는 남북 관계가 아니라 국내 정치로 접근하고 회담 운영 체계의 문제 때문인데요. 실제로 1951년 7월 휴전협상이 처음 열린 적진인 개성에서도 기자들이 취재를 했고 1972년 처음으로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를 할 때도 언론이 함께였지만 광복 70년을 맞이한 오늘날 회담이 열리는 곳에 언론이 접근조차 못하는 현실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도 회담 전개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정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언론은 정부가 어떻게 회담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회담을 운영했는지, 회담 전후의 대차 대조표를 알리고 국민은 남북 관계가 어디까지 진전됐고 후퇴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UBS 오피니언을 마칩니다. 밝은 캔버스 지성에 터져 여러분의 방송국 UBS UBS 캠 이심 점심 여러분은 철도의 날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보는 말일 텐데요. 매년 9월 18일 바로 오늘은 철도의 날입니다. 철도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철도가 운행됐던 1899년 9월 18일을 기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1973년 정부 주관 기념일로 확정됐지만 공휴일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기념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철도의 날에는 다양한 기념 행사들이 열려 관련 업종을 가진 사람들의 작품전과 사진전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는데요. 편의 속에 익숙해져 철도의 고마움을 잊고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가끔은 우리가 편의 속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준 분들의 땀과 노력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같은 곳에서 눈을 뜨고 같이 세상에 눈을 뜨고 같은 곳에서 불을 끄고 같이 누워 꿈을 제껴 원숙하고 성숙하고 성격은 들쑥날쑥하고 어느 날 쑥하고 가버린 소녀 아리따운 그녀의 이름은 숙녀 이것은 분명 나의 숙명 너는 나의 운명 하늘의 장난 혹은 감탄 좋아 일단 사귀자는 판단 후로 오랫동안 너의 동안이 변치 않는 것을 보니 고만고만하게 지냈나 봐 그래 날 봐 나도 그새 많이 변했잖아 애썼어 열매는 달지만 과정은 썼어 그래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어 그래서 이 노래를 썼어 Thank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I thank you so so much 고마워 아름다워 자랑스러워 사랑스러워 Oh thank you, oh thank you, oh thank you I thank you so so much 고마워 아름다워 자랑스러워 사랑스러워 같은 곳에서 눈을 뜨고 같이 세상에 눈을 뜨고 같은 곳에서 불을 끄고 같이 누워 꿈을 꾸고 나는 어떤 온가도 다른 남자의 나를 믿고 따른다면 후회 없어 아니면 언제든 가도 상관없어 메마른 나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가 되어다오 가오 술 담배 더 줄일게 감성처럼 보이지만 나는 감성 이 풍부의 매사의 감정 저기야 저기야 환갑이 돼도 너는 나의 애기야 이런 날마다 너는 날마다 천국까지 오고 가나 근데 이거 하나 널 한방에 나의 안방에 Thank you, oh thank you,
네, 싸이의 땡큐 듣고 왔습니다. 전국의 철도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심점심의 진행을 맡은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윤인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요즘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학우분들의 옷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정말 가을이 많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심점심의 첫 번째 코너 팩트체크 함께할 박다은 기자. 변덕스러운 환절기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으신가요? 네, 환절기라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지 목이 많이 칼칼하고 피부도 푸석해져서 물을 평소보다 더 자주 마시고 있어요. 이동현 기자는 환절기 날씨에 잘 대처하고 계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너무 추워서 옷을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날이 많이 온도가 높아져서 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목 감기라든가 그런 게 걸리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최근에 일이 또 너무 많아가지고 피곤함까지 겹치니까 이거 뭐 감기인지 목 감기인지 뭐 피곤해서 목이 안 좋은 건지. 아나운서니까 목 관리 제대로 하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인 UBS 취재파의 팩트체크 시작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는 학내 및 학예 사안의 팩트만을 소개하고 두 명의 기자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꼬집어보는 전북대학교 방송국 유일의 보도 프로그램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사실만을 발빠르게 전달해드릴 것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도현 기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네, 윤인수 아나운서 혹시 장학금 받아보셨나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은 아니지만 등록금을 전액 감면받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되게 모범생이셨나봐요. 그런데 등록금 감면도 장학금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은 학우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장학금. 오늘 팩트체크는 장학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제도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시행하던 제도여서 익숙한 소재일 텐데요. 우리 대학에서 장학금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대학 장학제도는 우수 신입생의 유치, 사회에서 요구하는 우수한 학생들의 육성과 배출,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 등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부응하는 우수 인력 양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일반적인 장학금의 생각보다는 상당히 거창한 목적인 것 같네요. 우리 대학은 잘 알고 준비한다면 등록금의 반을 장학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장학금의 종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네, 본교 자체 장학금과 전북대학교 발전지원재단 장학금 및 외부 장학금을 비롯하여 모두 190여 종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0가지라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수 신입생 장학금과 학비 감면 장학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수 신입생 장학금은 수능 성적 우수 1, 2, 3종과 단과대학 수석, 그리고 일반 장학생 총 5가지로 분류됩니다. 먼저 수능 성적 우수 장학금은 수능 성적 반영 영역 중 1종은 3개 영역이 1등급, 2종은 2개 영역 1등급, 1개 영역 2등급, 3종은 3개 영역이 2등급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지급기간은 2년을 지급하는 3종을 제외한 1, 2종은 4학년 내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능 점수 하나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수능 때 상당히 점수를 못 받아가지고요. 등록 역시 장학금 그때 못 받았던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1종 같은 경우는 등록금 전액 면제는 물론이고 학기별로 학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해외 연수 및 해외 봉사단에 우선 선발 자격을 주며 생활관도 우선으로 배정해줍니다. 학교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졸업을 하고 나서도 대학원 진학 시 유학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교수직 진출 및 전문직 진출을 지원해줍니다. 하지만 학점 3.63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지급이 바로 중단됩니다. 네, 맞습니다. 단과대학 수석 장학금도 수능 성적 우수 장학금만큼은 아니지만 등록금 전액 면제와 학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해외 연수 우선 선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장학금도 학점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단한 장학금인 만큼 받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수 신입생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수 신입생 장학금은 대부분 공부 잘하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공부 못해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지만 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 난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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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play me play me play me play me 그 눈빛은 날 아찔하고 헷갈리게 해 내 이성적인 감각들을 흩어지게 해
이제 나의 man in the mirror. Why you wanna cheat on me? 넌 너무 짓궂지. Boy you make me scream. 너에게 왜 이러지? 하긴 너의 love 정말 내부터 썩일. 그건 아마 짜릿하다 못해 와 침대를 난 너에게서 헤어날 수 없나 봐. 미워도 싫지가 않잖아. 저 악물처럼 되고 싶은데 넌 자꾸 나를 귀엽다고 하는 걸까 왜? 로봇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색하지. 어떻게 하는지 고장 내놔봐. 사랑 쉬는 방법도 다 까먹었어 나. 놓고 이 표정도 별다리 걸은 거 내 말을 듣지 않죠. 던던던던던던던던 심장의 떨림도 날뛰는 기분도 맘대로 되질 않죠. 네, 레드벨벳의 덤덤 듣고 왔습니다. 박다은 기자, 장학금은 이렇게 성적이 뛰어난 학우들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학비 감면 장학금에는 성적이 뛰어나지 않은 학우들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많습니다. 우리 대학은 토익이나 탭스 등의 외국어 공인시험 성적을 비롯한 자기개발의 토대를 두어 일부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서 스펙을 요구하는 현실 여건에 부응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어서 목적 장학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기향상 장학금은 토익, 탭스, 토플 등의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 주어지고 이와 비슷한 경력개발 장학금은 취업활동 참가, 해외 연수, 어학점수 취득 등의 일정 이상의 경력점수 취득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학우들을 위한 장학금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년소녀 가장이나 보육시설 퇴소자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청운 장학금과 장애 학생들을 위한 자아 극복 장학금도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큰사람 장학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정 경력을 개발하는 학우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장학금이기도 합니다. 그 외 교류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동서화합 장학금, 학군단 우수 학생을 위한 충장학금, 각종 고시에 합격한 학우들에게 지급되는 전북대 가치양상 장학금도 있습니다. 상당히 제가 알고 있던 장학금보다는 양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처럼 학교를 위해서 일하는 학우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박다은 기자나 윤인수 아나운서처럼 대학 신문 방송사의 국원에 속해 있거나 학교 홍보대사로 일하고 있다면 학교 사랑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에 저희가 드디어 전국원이 되었는데 수습국원 때는 받을 수 없었던 학교 사랑 장학금 빨리 받아보고 싶네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학교에 이렇게 다양한 장학금이 존재한다는 걸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는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자들의 눈으로 바라본 장학금 제도 어떤가요? 우리 대학이 다른 학교에 비해 다양한 경로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학제도가 다양하다는 것에 안주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장학금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장학제도에도 일정한 기준이 있고 목적 장학금 같은 경우는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 대상이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탄탄한 장학제도에 비해 학우 여러분들의 관심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장학제도를 직접 알아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박다은 기자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실제로 성적이 좋은데도 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우들이 있고 심지어 왜 장학금을 받았는지 어리둥절해하는 학우들도 있습니다. 학우들이 장학제도에 관심을 가져 장학금을 스스로 챙겨야 함은 물론이고 우리 대학 측에서도 학우들의 장학제도 인식을 위한 영상물 교육의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기자의 생각이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박다은 기자는 학우분들이 직접 노력을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도현 기자는 학교 측에서도 장학제도 교육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규현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듣고 오기 전에 저희에게 참 고마운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북대학교 방송국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맛 좋은 샤브샤브 샤브옹에서 할인권을, 눈같이 새하얀 빙수 설빙에서 빙수 교환권을, 기분 전환 어떠세요 헤어마트에서 왁스 교환권을, 추러스 만드는 남자 추남에서 추러스 교환권을, 짙은 커피향 블랙라인에서 음료 교환권을, 피자가 생각날 땐 파파존스에서 식사 상품권을, 이것저것 전부 먹고 싶을 땐 얌샘에서 비빔주먹밥 교환권을, 곱창이 생각나는 날 도야곱창에서 식사 상품권을,
무한 리필 셀바에서 상품권을, 책과 음료를 함께 인앤아웃에서 음료 교환권을, 독서는 마음의 양식 교보문고에서 문화서적 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들 날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오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뉴스 키워드. 네, 한 주간의 이슈를 한 번에 알아보는 뉴스 키워드 시간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스 키워드 5위는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입니다. 오피스텔 등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될 전망입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이달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도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단축됩니다. 실거래가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위는 부천역 전철운행 중단입니다. 부평역에서 백운역 사이에 철로 인근 도로에서 공사 중이던 크레인 2대가 넘어져 동인천역에서 부천역까지 전철 운행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0m 높이의 차량용 크레인과
타워형 크레인이 공사 중 철로로 넘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되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3위는 심학봉 제명안 가결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심학봉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심학봉 국회의원이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된 의원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바입니다. 2위는 고위공직자 아들의 병역 문제입니다. 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얻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고위공직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키워드 2위까지 들어봤습니다. 1위 발표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MC몽 서인영의 버블럽. 조용수, 위드 서인영, 그리고 MC몽 사랑의 올스타 콜라보레이션. 사랑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리.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행복해지리. 널 사랑해 너보다 값진 건 없어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저 하늘에 빛을 따라가다만 난 오직 나를 위한 한 사람 톡톡 튀는 우리들의 버블럽 키스처럼 입술 모여 부는 버블껌. 행여나 혹시 그대 내 맘 알까. 얼굴만 봐도 뭘 안 먹어도 배불러. One step, two step인 한 걸음 더. 네 맘을 열어줘 조금만 더. 네 목소리만 들어도 난 너무 좋아. 끊지 말고 통화하자 5분만 더. This sweet bubble up 너무 새콤달콤해. 투명한 네 맘처럼 너무 깔끔해. 크리스탈 클리어 널 향해 달려. Up in the air 날려 날려. Don't be afraid, blow it away. 걱정거리들 모두 밀어내. 너와 나의 약속 서로를 위로해. 마치 엄마 약속 바로 널 지금. 사랑해 너보다 값진 건 없어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저 하늘에 빛을 따라가다만 난 오직 나를 위한 한 사람 세상은 정글 험한 가시덤불 그 사이 날 막아주는 튼튼한 건물 내 몸과 마음의 지옥을 높이는 그대는 지상치대인 내게 준 선물 널 위해 살아갈게 I will never stop 눈물조차도 I never make it drop 모든 걸 담을 사랑의 물방울 커져가는 버블럼 never let it pop 길거리를 걷다가도 아침밥을 먹다가도 피곤해서 졸다가도 네 생각만 나 방송을 하다가도 가사를 쓰다가도 노래를 부를 때도 네 생각만 나 쓰라린 내게도 이제 봄이 왔으니 저 물방울처럼 투명해지리 빛은 어둠 속에 밝게 빛나니 그대는 내게 더 밝게 널 빛나니 사랑해 너보다 값진 건 없어 널 사랑해 세상 누구보다 더 저 하늘에 빛을 따라가다만 난 오직 나를 위한 한 사람 봄뜨기 아래 깊은 이런 계속 배워가고 있어 사랑 지키는 법내 사랑은 투명한 버블러 내 사랑은 투명한 버블러 붕붕뜨기 아래 깊은 이런 계속 배워가고 있어 사랑 지키는 법내 사랑은 투명한 버블러 내 사랑은 투명한 버블러 내가의 있어가 떠나지 않아 너 때문에 난 너무나 행복해 저 하늘은 빛을 따라가다만 난 오직 나를 위한 한 사람
네,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박다은 기자, 저번 주 뉴스 키워드 1위는 추석 열차 예매 시작이었는데요. 이번 주 뉴스 키워드 1위는 무엇인가요? 빨리 발표해 주시죠. 1위는 묻지마 폭행입니다. 취업 면접에서 계속 떨어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충무로역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취업을 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키워드 마칩니다. 오늘만 기억해 내일은 잊을게 혼자 말만 하다 벌써 몇 년째 오늘만 사랑해 내일은 미워해 네, 지금 듣고 계시는 곡은 소울스타의 가을에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장학금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받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셨나요? 아는 사람은 받고 모르는 사람은 못 받는 장학금. 조금만 알고 노력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놓치고 계시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 학우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뭐 박다은 기자나 이동현 기자분들은 이거에 대해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직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딱히 성적이 안 좋아서 못 받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못 받게 됐어요. 근데 이번 달에 학교사랑 장학금도 받고 이번 학기 때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제가 다 갖는 걸로. 잠시만요. 방금 성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장학금을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딱히 제 성적이 그래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봤던 대로 분명히 이 머시기 아니었나요? 2점 머시기? 박다은 기자 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 보도부 동기 중에서 학교사랑 장학금을 못 받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보도부가 2명이에요. 저는 받았습니다. 이도현 기자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처럼 눈이 내리는 계절은 아니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 존재함으로써 겨울이 더욱 빛나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주 금요일 학우 여러분을 찾아가 학내 및 사계 사항을 발빠르게 전해서 학우 여러분을 빛낼 수 있는 가을 같은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심점심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다은, 이동현, 연출의 최혁빈, 기술의 최혜민, 진행의 저는 윤인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 개강한 지도 벌써 몇 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힘차게 2학기 개강을 맞이했지만 정작 바빠진 스케줄로 인해 개강 전 세운 목표와 꿈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소개할 격언이 있습니다. 꿈을 지녀라. 그러면 어려운 현실을 이길 수 있다. 독일의 시인 프라하 출생의 라이너 마리나 릴케의 말입니다. 릴케는 강인함을 원하는 어머니의 아래에서 자랐지만 정작 그는 섬세한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강함을 추구하던 그 어머니는 그를 육군학교에 입학시켰고 그는 자신과 맞지 않은 군대 교육에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시라는 꿈을 찾으며 그것을 이겨내고 독일을 대표하는 큰 시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자신의 꿈과 신념을 믿고 나아간다면 릴케처럼 꿈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품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입니다. 우리 대학 박물관에서 고문서를 통해 우리 지역 이야기와 생활사를 발굴하는 고문서와 스토리텔링 특강을 운영합니다. 참여 대상자는 전북대학교의 모든 학우 여러분들입니다. 운영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며 9월과 10월에는 2번씩, 11월에는 한 번으로 총 5회의 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특강 장소는 전북대학교 박물관 2층 세미나실 및 강당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를 참고하시거나 063-270-3951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UBS 캠페인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진 않았나요? 우리의 하루는 바쁘게 달려가고 있어요. 각자의 꿈과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바쁜 일상에 치여서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사람과의 연락에 소홀해지진 않으셨나요?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부모님,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준 친구들, 인생의 멘토인 선생님, 내 옆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에게 감사함을 표현해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전화를 걸어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지금까지 UBS 캠페인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점심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밝은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북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